미주 이민 119주년 17회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주류 사회에서도 기념식이 열려 한인들의 기여와 파워를 공인하고 있습니다. 250만 미주 한인들은 팬데믹으로 이민 물결이 크게 위축됐으나 미국 각계에서 기여나 공헌, 파워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가정용 코로나19 자가진단기에 대한 보험이 적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가진단기를 5억 개 추가 구매하고 고성능 마스크를 무료 배포하며 군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3만 건으로 늘어나 오미크론 여파가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인들이 미국에 이민 오기 시작한 지 119주년, 연방 차원에서 기념한 미주 한인의 날 17주년을 맞아 한인사회 축제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도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가져 한인들의 기여와 파워를 공인하고 더 많은 협력과 기여,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소규모 모임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약식 축전으로 치러졌지만 한미 수교 140주년까지 겹쳐 미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과 성취를 이뤄낸 한인 파워에 찬사를 보내주는 축제를 즐겼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오늘은 250만 미주 한인들에게는 세 가지 의미 있는 기념일이 겹친 축제의 날로 새겨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수교한 지 140주년으로 1903년 1월 13일 우리 이민 선조 한인 102명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된 한인들의 미국 이민이 11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1월 13일을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즉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한 지 17주년을 맞아 워싱턴 수도권 일원을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에서 축전과 축제들이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한인사회의 자체 축전을 넘어서 연방과 주정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정부들이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갖고 한인들의 기여와 파워, 협력 관계를 치하하는 축제로 격상된 분위기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형 카운티이자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청사에선 오늘 오전 팬데믹 여파로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소규모로 참석한 가운데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마크 엘리치 몽고메리 카운티 군수는 행사를 취소하지 않은 채 영상으로 연결해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한인들은 팬데믹 사태에서 의사와 간호사, 경찰과 소방관 등 최일선에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앞장서는 중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And many Koreans are working on the front line saving lives in Montgomery County as doctors, nurses, police, EMT personnel. 마크 엘리치 군수는 한인들은 이미 비즈니스는 물론 교육과 스포츠,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으로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카운티 정부에서도 한인들이 사업 등에서 더 성공하도록 언어 서비스 등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119주년과 미주 한인의 날 17주년, 한미 수교 140주년을 맞아 연방과 주, 지역 정부들이 정부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한인들의 기여와 파워를 공인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주미대사관과 나아가 한국 정부도 한인들의 성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더 한인들이 더 번성하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제 메릴랜드를 비롯한 그 주정부와 연방 정부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인이 더욱 뜻을 합쳐서 미국사에 기여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 기념식에서 사회를 본 박충기 메릴랜드주 수석 행정판사는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갖는다는 의미는 그만큼 한인들의 기여를 공인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 한인들을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이기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컨트리뷰션을 레코나이즈 한다는 것은 그 한인들을 위해서 스몰 비즈니스 관계되는 일이나 이민자들에 관계되는 일이나 모든 법들이 우리 한인들한테 손해보지 않게. 스티브 리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장은 한인들의 지역사회 공헌을 공인받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미국 정부, 한미 관계에서 서로 돕고 도와줘 한층 돈독해지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한인 동포들로서는 상당히 고맙고 그만큼 우리가 주류사회하고 가깝다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워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워싱턴 미주 한인재단은 오늘 저녁 5시부터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현장과 온라인 중계를 겸한 하이브리드 축전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미주 한인재단의 축전에서는 팬데믹 여파로 현장에는 제한적인 인원만 직접 참석했고 양국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인 앤디 킴, 영 킴,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들을 포함해 각계 인사의 메시지가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올해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4명의 재당선 여부가 결정되고 메릴랜드 등 지역 선거들이 실시돼 더 많은 한인 시민권자들이 유권자로 등록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한인들의 정치 파워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 이민 119주년을 맞은 250만 미주 한인들은 팬데믹 여파로 이민 물결이 크게 위축됐으나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면에서의 기여와 파워에선 공인받을 정도로 강력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는 한국 외교부 통계로는 255만, 연방 센서스의 공식 통계로 190만 명으로 증가세가 주춤해졌는데요. 하지만 대선 투표율이 60%로 4년 전보다 15%포인트나 급등했고 한국계 연방하원의원 4명이나 있으며 한류가 널리 퍼져 한인 파워는 한층 신장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이민 선조 102명이 하와이 사탕수 농장에 도착한 것으로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19주년을 맞은 250만 미주 한인들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민 물결이 크게 위축됐으나 미국 각계에서 기여나 공헌, 파워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인구는 2019년 현재 한국 외교부 통계에서는 254만 7천여 명이고 연방 센서스 공식 통계로는 190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19년 기준으로 2년 전에 비해 2% 늘어나는 데 그쳐 2017년에 11% 급증한 데 비하면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에는 한인들의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이민 통계에 따르면 2020 회기년도 한 해 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16,244명으로 전년도 18,479명에서 2,235명, 12%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2020년에 11,350명으로 전년도 16,300여 명에서 4,950명, 무려 30%나 급감했습니다. 미국 이민자가 꾸준히 2만 명대를 유지해야 미주 한인들의 숫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이 늘어나 투표권을 가진 한인들이 한 표를 행사해 정치 파워를 신장시킬 수 있으나 근년 들어 주춤해졌습니다. 더욱이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미국의 영주권 발급이 2021 회기년도에는 24만 7천여 명에 그치며 예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한인 영주권 취득도 더 급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미국 이민 물결이 크게 위축된 반면 한인들이 주류 사회에서 기여하고 공헌해 공인받고 있는 정치 경제 파워에다가 한류의 확산으로 문화 파워까지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선거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이 4명이나 한꺼번에 워싱턴에 진출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왔고 이제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민주당 앤디 킴 하원의원은 3선에, 공화당의 영 킴, 미셸 박스틸,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은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표권을 얻은 한인 시민권자들은 2020년에 30%나 줄어들었지만 대선 투표율이 60%로 4년 전 45%에 비해 15포인트나 급등한 바 있어 주류 정치인들이 한인 표심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 60%는 같은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인도계 71%, 일본계 66%에 이은 3위로 올라선 것이고 중국과 베트남계 55%, 필리핀계 54%를 추월한 겁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 급등에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시민권 취득까지 다시 늘어나게 되면 대선에 이어 올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연방 상하원 의원 후보들, 주지사와 주법무장관 등 공직 후보들이 한인 표심 잡기에 더욱 적극 나서면서
한인 파워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코로나19 자가진단기를 살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FDA에서 승인을 받은 진단기라면 한 달 기준 8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보험이 없거나 메디케어 가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자가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가정용 코로나19 진단기에 대한 보험 적용이 시작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가 감염됐는지 알아야 한다며 빠른 진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개인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자가진단기 개수는 8개입니다. 4인 가족의 경우 한 달에 총 32개의 자가진단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기에 대한 보험 혜택은 15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처방전이나 사전 승인 같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메디케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백악관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진단기 5억 개를 배포하겠다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배포하는 자가진단기를 받으려면 직접 정부 웹사이트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자가진단기를 구입한 경우 민간 보험 가입자를 하더라도 소급 대상이 아닙니다.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검사기는 모두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사가 지정한 약국에서 자가진단기를 No Out of Pocket, 즉 자기 부담금 없이 가져올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정하지 않은 약국에서 진단기를 구입한 경우 먼저 구입 비용을 내고 나중에 환급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자가진단기를 구입했다면 개당 12불을 보험회사에서는 개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1억 5천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진단검사는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주기적인 검사로 자리 잡을 것이고 정부가 보험 적용을 함으로써 그 시작을 알렸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들과 입원 환자들이 기록적으로 증가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민들에게 배포할 자가진단기를 5억 개 추가 구매하고 고성능 마스크를 무료 배포하며 군 의료 인력을 각주에 파견하는 등 긴급 대응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대응책이 이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으로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들이 하루 평균 78만 명, 입원 환자들은 14만 명을 넘기며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긴급 대응책을 발표하고 급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응책으로 크게 3가지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미국민들이 집에서 코로나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가진단기를 5억 개나 우송해 주기로 한 데 이어 5억 개를 추가 구매해 중단 없이 배포할 준비를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 사태에 대처하는 데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자가진단기를 5억 개 추가 구매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민들에게 한 달에 8개까지 자가진단기를 무료로 우송해 줄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웹사이트를 가동하고 미국민들이 새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속 자가진단 키트를 우편으로 보내주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기를 무료 배포하려는 이유는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이 5일간 격리한 후 자가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곧바로 일터나 학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시도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1차분 5억 개도 전량 확보하지 못했고 우편 배포에 이제 막 착수하는 시점임에도 2차분 5억 개 추가 구매를 미리 발표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전염을 최대한 막아줄 고성능 마스크인 KN95와 N95를 미국민들에게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곧 무료 고성능 마스크 배포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셋째, 중증 입원 환자의 급증으로 병원에 초비상이 걸린 6개 주에 군의관과 군 간호사 등 군 의료 인력을 본격 파견키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군 의료 인력 1,000명을 미 전역에 파견해 민간 의료 분야를 지원키로 했는데 일차로 120명을 뉴욕과 뉴저지, 오하이오, 미시건, 로드아일랜드, 뉴멕시코 등 6개 주에 먼저 파견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3만 건으로 다시 늘어나 오미크론 여파가 일자리에도 본격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도 똑같은 규모인 23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감염 사태가 급속 악화된 미국에서 고용에도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새해 첫 주말인 1월 8일까지 23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의 20만 7천 건에서 2만 3천 건 또 늘어나며 11월 이래 최고치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아직 팬데믹 직전에 21만 8천 건을 약간 웃도는 수치지만 최근 들어 매주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으로 감염자들과 입원 환자들이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코로나 사태 재악화의 여파가 본격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도 세 곳 모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메릴랜드는 4천여 건으로 300건 늘어났고 버지니아는 2,700건으로 860건 증가했으며 DC는 2,800여 건으로 1,300건 늘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6만 3천 건으로 한꺼번에 12,800건이나 급증했습니다. 뉴욕은 3만 7천 건으로 11,000건 늘어났고 텍사스는 2만 2,800건으로 9,400건이나 증가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2만 건으로 1,900건, 오하이오는 17,500건으로 5,100건 늘어났습니다. 플로리다는 9,700건으로 5,400건, 조지아는 6,900건으로 1,150건 각각 증가했습니다. 2주 늦게 집계되고 있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지난주부터 연방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제외돼 전체 규모가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일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모두 194만 8,600명으로 전주보다 22만 6,300명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186만 5,400명으로 전주보다 23만 명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여파가 반영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주 늦게 집계되고 있는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의 숫자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미크론이 미 전역을 휩쓸면서 식당과 호텔, 레저와 스포츠, 공연장 등이 영업시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문을 닫아 일시해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당분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